100년을 넘겨 살아보니 사람 사이의 상처는 대개 큰 배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베풀었다는 이유로, 너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조용히 시작되곤 했지요. 젊은 날에 저는 인간관계가 정성으로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면 결국 마음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제게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늘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래된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꾸만 나를 낮추는 사람 앞에서는 존중보다 익숙함이 먼저 자라납니다. 제 곁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찾아와 기대고, 외롭다 말하면 불러내고, 일이 생기면 조용히 제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신뢰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애정의 증거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제가 몸져 누워 며칠을 앓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약속을 만들고, 먼저 음식을 챙겨 보내던 사람들이 그때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마움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내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이런 서운함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상할까 싶고, 오랜 세월 쌓인 사이가 흔들릴까 두렵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도 더 잘해줍니다. 더 챙기고, 더 배려하고, 더 밝게 웃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미안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먼저 품어주면 예전의 따뜻함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 서운한데 더 잘해주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관계 안에서는 종종 조용한 항복으로 읽힙니다. 프랑스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자주 베푸는 호의는 감사보다 권리처럼 여겨지기 쉽다. 참 서늘한 말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존중 없는 익숙함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내가 늘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는 정말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늘 웃으며 받아주면 상대는 내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의 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왔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관계를 잃는 것보다 관계 안에서 내 자리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나를 자꾸 소모하면 끝내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피로와 허무뿐이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이 참는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지 아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앞에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내 영혼을 값싸게 만드는 버릇일 뿐입니다. 그러니 서운한데 자꾸 더 잘해주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 무너진 관계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는 것이 곧 어른의 품격이라고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고 넘기는 것, 속으로 삼키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지요. 그런데 100년을 넘겨 살아보니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없는 것처럼 눌러두는 일이고, 지키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되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은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다툼 없이 평온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참 잘 사신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 평온은 사실 조용한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했고 표현이 없었으며 때로는 사소한 말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나, 가정은 조용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수십 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몸살로 며칠을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너무 오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마음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감이 아니라 당혹과 방어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해가 아니라 거리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이 가진 역설입니다. 오래 참으면 상대가 알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감정이 오래 쌓일수록 그것은 더 무겁고 더 거칠게 터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상대에게 이해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막아야 할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의 뇌는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도 타이밍과 방식이 어긋나면 닿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낀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태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중장년층의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오래 눌러온 서운함, 표현되지 못한 마음들이 몸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이면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이 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젊을 때는 억누를 수 있었던 것들이 세월이 쌓일수록 더는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삼키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무너지지 않게 흘려보내는 법을 말입니다. 서운함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어긋나기도 합니다. 오래 참았다는 사실이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때 다루지 못한 감정은 가장 나쁜 순간에 가장 큰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없는 일처럼 덮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말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무너지듯 쏟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100년을 넘겨 살아온 지금에 와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설명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서운한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때로는 길게 혹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제게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한 번쯤 생각해 보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마음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자존심에 먼저 부딪힙니다. 내가 잘못했나? 라는 질문보다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라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안에 담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메시지는 상대에게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그 순간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래 함께 봉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말도 줄어들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몇 달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며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말했죠.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은 더 깊이 무너졌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해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지적받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그 반응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지적받는 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말로 설득하려는 대신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맞추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하고 저와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더 노력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고 작은 간식도 챙겨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더 잘해주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제 걸음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먼저 맞추지 않았습니다. 산책은 계속 했지만 그 친구의 반응에 제 마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태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별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힘입니다. 말은 상대의 머리로 들어가지만 태도는 상대의 감각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는 반박할 수 있지만 감각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은 논쟁을 만들지만 변화된 태도는 질문을 만듭니다. 왜 달라졌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관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지혜란 더 많이 말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데서 생긴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과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서운함을 설명하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운함을 조용히 보여줄수록 관계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 평생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결국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나누어주는 따뜻함이고 다른 하나는 지켜야 할 선을 알고 건네는 품위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전자에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곁에 남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동네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언제나 웃으며 도왔고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느라 늘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편하긴 한데 좀 만만하지 않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은 상대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조금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완성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버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늦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절하는 순간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는 관계야말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울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그만 하고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상대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보다 갈등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짧고 담담한 한마디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후배가 늘 상대의 말을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고 맞장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라고 말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묘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의 힘입니다. 사람은 대화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어긋나는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에 감정을 실지 않는 것입니다. 화도 서운함도 비난도 담지 않은 채 그저 사실처럼 던지는 말, 그리고 그 뒤를 채우는 침묵,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신호가 고요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참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 드러난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동시에 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이것은 단지 젊은 세대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장년층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부드러움은 유지하되 경계는 분명히, 따뜻함은 잃지 않되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로,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짧은 한마디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조용한 거리,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관계의 격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관계는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나이에서 돌아보면 인생의 후반부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수많은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빛이 바래지만 끝까지 마음에 남는 것은 몇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시절에 우리는 그 소중한 몇 사람을 놓치면서까지 수많은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부탁이 오면 마다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서운해할까봐 먼저 사과하는 삶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몸이 크게 상해 한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다들 바쁘겠지, 곧 연락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이렇게 적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동시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명 중 단 몇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늘 뒤로 미루어두었던 사람, 그러나 한 번도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던 그 몇 사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매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긴 통화를 통해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며,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동행이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수많은 인연 중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요.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관계 중 약 20%가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른바 파레토의 법칙이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하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80%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20%를 돌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까? 그 질문에 붙잡혀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제가 긴 세월을 통해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나를 비워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는 순간 비로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노년에 관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얻는다. 이 말은 제 삶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늘리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는 데 마음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순해졌습니다. 내가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긴 삶을 지나며 얻은 하나의 결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모양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삶이 정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서운함 앞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더 잘해주지도 말고 무너지듯 참지도 말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단단한 태도가 결국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선택이 남은 시간의 온도를 바꿔줄 것입니다.